둥글하고 그 발표 세션 2 그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연사본은 포스텍의 황현규라는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주제는 Multi-Level Optimization of 내린증이 Pathway Using Synthetic RNA Biosensor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7분이 되면 좀 올리니까 저희 10분 발표 시간을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발표상 국어가 운영에 대해서 10분 발표하게 된 전향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항국가대학교 황현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데릭 RNA 바이오 센서를 기반으로 나인젠의 바이오 신데릭 패스웨이의 발현 대량을 다차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나인젠은 그 물질 자체로 항산화, 항화, 항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양리적 활성이 보호가 된 물질이며 특히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의 핵심 전구체가 되는 물질로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또한 2025년까지 약 10억 달러 수준의 시장성이 예측될 만큼 경제적 가치 또한 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나인젠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인데 이를 자연적으로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양이 큰 미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인젠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공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나인젠이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드 타입 프로덕티비티와 같은 미생물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나인젠의 바이오 신데릭 패스웨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전구체가 중요합니다. 말로닐 포에이 그리고 파라파리 엑시드가 중요하게 되며 OCL, CHS, CHI 라인을 외래 엔자임의 도입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인젠으로 최종 컨버전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글라이세롤 기반의 서스트레이트 기반의 나인젠 생산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글라이세롤 베이스드 나인젠 프로덕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세 엔자임의 도입을 통해서 나인젠 컨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존엔 이 세 엔자임 미니언 패스웨이의 발현량들을 모두 과발현시킴으로써 플러스를 원활히 해주려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엔자임이 너무 과발현이 되게 되면 셀에 메타볼릭 버든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따라서 이 세 엔자임의 발현량을 정교하게 조절시킬 수 있는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세 엔자임의 발현량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프로모터는 플라스미드 카피 넘버와 같이 트랜스크립션 수준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랜스크립션 단일적인 수준에서 발현량을 조절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나인젠인 각각에 대해서 LC 등의 이용을 하여 메타볼라이트 분석을 직접 수행을 함으로써 제한된 숫자의 콤비네이션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셔널 어프로치와 컴비네토리얼 어프로치를 잘 통합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레셔널 어프로치의 경우는 타겟 시퀀스 리전을 무조건 랜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발현량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보다 디자인된 정교한 프레디터블 툴을 통한 디자인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는 것이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더 넓고 그리고 밸런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에 착안을 하였고 또한 효과적인 나인젠 바이오 센서를 개발을 통해서 두 가지가 통합된 효율적인 발현량 최적화 툴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나인젠 패스웨이와 이 세 엔자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트랜스크립션 수준에서 발현량을 익스프레션 레인지를 발생시키고 추후 바이오인포메틱스 툴 기반의 트랜슬레이션 수준에서도 발현량을 더 정교하고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인젠인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적용을 하여서 플루오레선스를 이용을 하여서 실제 이 세 가지의 발현량이 가장 정교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크립션 수준에서는 사용한 T7 프로모터에 대해서 스트렝스에 대한 리전에 대해서 프로모터 베리언트들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실을 유티한 라이브러리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발현량 수준을 가지는 특정 파이프라인 UTR 베리언트들의 시퀀스들을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수준에서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조절이 될 수 있는 뮤턴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오센서로는 나린제닌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린제닌 라이브 스위치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의 원리를 간단히 보시면 오브스테이트일 때는 나린제닌이 존재하지 않을 시 RBS 영역이 스캐스터 되면서 라이보좀이 바이딩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다운스트림의 SGFP 유전자가 발현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나린제닌이 존재할 시 나린제닌이 라이보 스위치에 바이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RBS가 노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온타입의 SGFP 발현이 커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 나린제닌 농도가 증가할수록 정상적으로 비례하여서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자인된 뮤턴트 라이브러리에 다음에 나린제닌 바이오 센서를 적용을 해보았을 때 페란트 스트레인이 나타내고 있는 스페시픽 플로레센스에 비해서 더 높은 형광값을 가지는 다수의 뮤턴트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레센스와 나린제닌 농도 간에 유의미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보한 스크린 뮤턴트들의 나린제닌 프로덕션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은 페란트 스트레인으로서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은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가지는 스트레인의 프로파일입니다. 스크린 뮤턴트의 경우는 최대 3배의 나린제닌 타이터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페란트 스트레인이 선행 연구에서는 트랜스크립션 수준에서 최적화된 군주임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수준의 복합적인 전략이 유의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린제닌 일드의 경우에도 theoretical maximum yield의 41%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페란트 스트레인과 그리고 2020년까지의 보고된 일드가 27%임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향상이었습니다. 또한 패드 배치결과 260.2mg/L 수준의 현재까지 보고된 글라이세러비스 프로덕션 중 가장 높은 타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인이 생산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프로틴 익스프레션 수준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웨스턴 블라드 애널리시스에서의 밴드 인텐시티와 저희가 예측했던 발현량 수준의 값이 코릴레이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라이브러리를 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OCLCHS, CHI 세 엔자임의 발현량에 그 나린제닌 생산성과의 경량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발현량이 너무 높을 때는 나린제닌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적화된 군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현량이 줄어들지만 또한 특정한 발현량을 가지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레셔널 어프로치에 의존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스페이스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바이오센서 기반의 하이트루프 스크리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메타볼릭 버든을 완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럴 바이오매스를 확인을 하였을 때 세 발현 유전자가 모두 발현이 될 경우는 파이럴 바이오매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최적화된 균주들이 메타볼릭 버든이 효과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파이럴 바이오매스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나린제닌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멀티진 패스웨이의 발현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트랜스크립션 수준의 단일적인 수준에서 발현량 전략들이 수행이 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수준의 복합적인 수준에서의 정교한 발현량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에서는 리니어 패스웨이는 업 레귤레이션, 컴퓨팅 패스웨이는 다운 레귤레이션 그리고 중요한 스텝에 관여하는 엔자임의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개선시키는 연구들이 주로 전략이 사용되어 왔지만
다음과 같이 메타볼릭 버든의 효과적인 정교한 완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타겟 프로덕트의 타이터, 일들의 향상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인젠 바이오센서 기반의 이러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전략이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발연량 조절은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공통된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포항공대 정규열 교수님 지도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스페인 CRAG의 양재성 박사님 그리고 미국의 RPI 마테우스 코파스 교수님께서 콜라보레이션 해주었습니다. 네, 권정희 교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지금 감사하고요. 제 질문 한 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나요? 네. 혹시 메타볼릭 버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그걸 왜 바이오매스로 측정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메타볼릭 버든을 얘기할 때는 셀 내, 셀 리소스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엔자임들이 아니라 웰네스 엔자임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라이보솜이라든지 아미노실 tRNA 이런 여러 가지 셀룰러 리소스들이 서로 분배가 되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발현돼서 조절될 수 있도록 리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메타볼릭 버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